안녕하십니까, 시장맨입니다. 이번은 이제 저번에 이어서 타이틀을 좀 적어봤는데요. 타이머 회로라는 걸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릴레이는 타이머고요. 일반적으로 형태는 이런 형태가 있고 오늘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타이머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다 이제 이거 초단인데요. 이렇게 초단위에 붙어있던 접점이 일정 시간, 여기 세팅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되는 이런 타이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딜레이 타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타이머 타입입니다. 듀얼 타이머라고 하고요. 여기는 뭐 시간이 초라든가 분 아니면 시간 이렇게까지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다중 시간에 좀 이런 걸로도 어떻게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바라기라고 해갖고 이런 거는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타이머들은 그 내부에 다 회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뭐 자세히 설명드릴 건 아니었는데 뒤에 보면은 이제 전원을 인가하는 접점이 있고요. 전원 인가 접점이 아니라 이제 공통으로 쓰는 C 접점 그리고 B 접점, A 접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있고 타이머라고 이걸 왜 해바라기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앞에가 해바라기 같이 생겨서 24시간 기준으로 해갖고 어떤 특정 시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하면은 그 시간에만 켜지는 그런 형태의 것을 동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시계같이 째깍째깍 하고 가는데 이런 타이머 중에는 안에 이제 그 배터리가 들어있어갖고 순간적으로 어떤 정전이 생겨서 아니면은 그 일정 시간 정전이 되더라도 동작하게 하는 접점이 동작하게 하는 그래갖고 시간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거를 하는 그런 타입도 있습니다. 이게 가끔 그 농가에서 쓰는 전기 품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정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타이머가 이 앞에 이제 시계가 있죠. 시계가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안 흘러가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상하기 위해서 내부에 배터리가 내장된 타이머도 있습니다. 오늘 좀 제가 이 내부에 있는 걸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설명드리면서 계속 어떤 B접점, A접점이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자 릴레이라는 거는 예전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내부에 그 여자 회로가 있습니다. 여자 회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초등학교 때 어떤 그 못에다가 그 그러니까 동으로 된 어떤 권선을 감아갖고 거기다 교류 전류를 보냈을 때 전자석이 되는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에 어떤 코일이 담겨 있고요. 접점이 있어갖고 이게 여자가 된다는 거는 이제 전자석이 되는 거죠. 전자석이 돼서 그 접점을 이렇게 붙여주거나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데요. 전기가 투입되기 전에는 이제 비접점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가 투입되기 전에는 붙어 있다가 전기를 투입시키면서 여자가 돼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비접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여자가 되기 전에는 떨어져 있다가 그 전기를 투입해서 여자가 되면서 붙게 되는 그런 형태의 것을 A접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좀 그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이 위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릴레이 같은 경우에 타이머 릴레이나 아니면 8핀 릴레이 이런 형태의 것을 8핀 릴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8핀 릴레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번호가 다 적혀 있고 여기다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형태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옆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다 회로도가 있습니다. 회로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전격 규격이나 이런 것도 다 적혀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베이스라는 거는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이 타이머가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으니까 이렇게 교체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러면 여기에도 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 적혀 있는 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좀 확대해서 그려 넣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동그란 부분을 이렇게 꼽을 수 있게 구멍이 나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1번부터 1, 2, 3, 4, 5, 6, 7, 8 해갖고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8핀 릴레이 베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뭐 Y 단자라든가 오링으로 이걸 풀러서 드라이브를 풀러서 여기다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베이스까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아까 옆에 그림이 있다고 그랬죠. 이 타이머의 그 그림을 좀 확대해서 그렸습니다. 이렇게 좀 빠진 게 있는데요. 어쨌든 좀 확대해서 그렸고요. 이것을 좀 참조로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조금 잘못 그리긴 했는데 요게
4번이 있고, 예, 옆에 있는 걸 그대로 그렸다고 하니까 원래 110V 들어가는 접점이 여기 4번이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A 접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 전자릴레이를 그 여자시키기 위해서 전기를 투입되는 접점이 2번, 7번입니다. 2번, 7번의 전기를 딱 이렇게 220V를 두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220V죠. 250V를 딱 놓게 되면 이 접점이 여자가 되면서 접점이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걸 합니다. 지금 요거는 타이머 릴레이고요. 2번, 7번이 전기를 투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8번 접점 같은 거나 1번 접점을 C 접점이라고 해서 커먼 접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8번 접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8번 접점에다가 전기를 넣어놓으면은 여기를 통해서 이제 그 어차피 전자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가 가는 통로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붙어 있다가 이거는 전기가 들어가더라도 바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타이머라는 거는 일정 시간, 요 앞에 있는 초라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10초라고 표현을 했을 때 10초가 지나면 이게 붙어 있다가 A 접점을 이렇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요거를 좀 얘기를 드리면요. 우선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의 것 회로도를 그려놨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아래서부터 이제 전기가 흘러 들어가는 형태고요. 여기서 이제 그 푸시 버튼, 비접점으로 된 푸시 버튼입니다. 푸시 버튼인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건 붙어 있으니까 전기가 흘러가고, 여기서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원래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요. 갈 수가 없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전기가 통하지가 않고 있어요. 않고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이제 푸시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게 들어가겠죠. 그럼 전기가 이렇게 통해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TC 코일이 여자가 되고, 그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뭐 램프에 뭐 붙어있던 접점이나 이런 것들은 뭐 불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비접점이었으니까 뭐 불이 들어와 있겠죠. 불이 들어오겠죠. 불이 들어오고 얘가 램프 1이 ON이 되겠죠. 이게 내가 눌렀으니까 전기가 들어가고 램프 1이 ON이 되고,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지금 전기가 들어간 거예요. 2번, 7번 이제 번호를 써놨는데 2번, 7번에 번호가 써있으니까 여기가 여자가 되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까 여기 1번이 여기가 1번이거든요. 1번이라고 했을 때 1번 쪽에도 전기가 들어가서 자기 유지 회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번입니다. 4번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원래 3번이 돼야 되고요. 예, 이거였죠. 이렇게 통해서 자기 유지가 됩니다. 자기 유지가 되고요. 그러면은 램프 1번이 ON이 되고, 제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타이머의 시간을 10초 세팅해 놨어요. 10초 세팅했으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처럼 이 타이머 회로 같은 경우는 딜레이를 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세팅한 시간에 의해서 바로 붙는 게 아니라 10초를 기다려요. 그럼 여기서 19 여자되고 나서 세는 거예요. 19, 8, 7, 6, 5 이렇게 하고 10초가 돼서 0 땡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떨어지고요. 그래서 램프 1은 오프가 되고, 그 다음에 10초 후에는 램프 1은 오프가 되고 램프 2가 붙습니다. 한쪽은 떨어지고 한쪽은 붙는 거예요. 타이머라는 거는 타이머 회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의해서 딜레이 타임을 주던가 아니면 그만큼 이제 뭐 붙어 있다가 떨어지던가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간에 의한 제어를 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제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타이머 회로를 많이 위험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잠깐 제가 좀 얘기 드리면, 저희가 어떤 시퀀스가 됐건 아니면 지금 뭐 많이 하고 있는 뭐 스마트팜이 됐건 뭐 프로그램 제어가 됐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어떤 제어를 크게 나누면은 센서에 의한 제어가 있고 시간에 의한 제어, 그리고 아니면 뭐 이걸 복합적으로 하는 제어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그 중에 시간에 의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시퀀스라는 회로에서 예전부터 사용하던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오늘은 이 타이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시간을 내서 또 타이머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그 타이머 종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적용을 해서 몇 개 회로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은 되게 좋은 게
그 관수나 뭐 이런 걸 할 때 제어 판넬을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내가 굳이 막 이렇게 몇 시에 가서 이렇게 일일이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이런 시간을 세팅해 갖고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포그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누르고선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 꺼졌다가 일정 시간을 세팅해 갖고 하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좀 더 타이머는 몇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타이머 회로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